안녕하십니까. 이광희 총재입니다. 오늘은 그 영철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꾸 뭐 세간에 뭐 영철 하길래 뭔데 저렇게 떠들썩한가 싶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707 나오신 그 영철 씨라는 분이 뭐 명현만 선수한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도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즘 참 코로나 시국에 참 다들 심심한데 저렇게 웃음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또 정말로 스파링을 또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느낀 게 있어서 조금 그 느낀 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 개인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제 느낌을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은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장점부터. 이 코로나 시국에 그렇지 않아도 뭐 격투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게 침체됐죠. 특히 격투기는 시합을 열긴 열어도 뭐 방역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관중 없이 시합을 연다든가 아니면 앉아도 얼마큼 거리를 제한을 두고 한 사람 앉고 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른 시합이 사실 개최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좀 주춤하고 침체기를 어쩔 수 없이 겪게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영철 씨라는 분이 어찌됐든 간에 뭐 국민 빌런이든 뭐 밉상이든 간에 음, 주목을 끌었죠. 그것도 명현만 선수, 명현만이라는 아주 굵직한 격투기 선수, 그것도 챔피언인데 도발을 해서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슈를 주목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장점은 그거예요. 어떠한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한 개인 일반인이 뭐 스타 플레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운동 선수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지극히 뭐랄까 평범한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이렇게까지 끌 수 있다?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구독자 수도 그렇고 뭐 실시간 그 스파링 한 거 봤는데 20만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주목을 받고 그것도 격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찌됐든 사람들이 다시금 그 격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 거기에 대한 장안의 화제, 이슈가 돼서 다시금 격투기를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영철 씨라는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예.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그랬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이제 거리 제한도 이제 코로나 거리 제한도 조금씩 완화되고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이제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제 일상생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시기에 격투기 대회가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열리면 영철 씨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람들이 이 격투기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않게끔 거기에다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격투기 단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영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리아게로,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 이렇게 막 불을 지핀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막 기운을 북돋았다 그러나, 막 이렇게 흥행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시점이 되게 했다.
라고 봤을 때는 영철 씨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댓글 보니까 뭐 거의 90%가 욕이에요. 영철 씨 뭐 잘 맞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용기도 대단한 겁니다. 상대방이 그냥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 격투기 챔피언이에요. 또 키도 190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후임병이 한 193인가 그랬어요, 키가. 그렇게 크면 군대 안 올 텐데 어떻게 왔는지. 아무튼 근데 걔는 등치는 별로 안 컸어요. 이게 배구 선수처럼 이렇게 호리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크다 보니까 무슨 옆에 가면 입간판 있죠? 버스 정류장. 그런 것처럼 어우 엄청나요.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 봐야 되는데 193이면 그 명현만 선수가 한 190이 넘는다죠. 근데 거기다가 몸무게도 120kg가 넘게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막 양쪽 훅을 막 치면서 휘둘르면서 들어오면 일반인한테는 그 공포감이 보통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도 막 으악 소리 질러가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런 게 쉽지가 않다고 사실은. 그런데 어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역시 707 나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약간 그 악다구니를 쓰는 게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쉽지 않죠. 아무튼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거는 과연 높이 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꼭 영철 씨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들어먹을 정도로 사실 나쁜 짓을 했다고 보지도 않고, 뭐 이런 도발 같은 것은 뭐 어, 사실상 뭐 격투기 하는 사람을 무시했네 어쩌네 말이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격투기 쪽에 플러스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봤은 제 입장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장점이 아닌가. 뭐 오랜만에 뭐 아무튼 그런 좀 느꼈어요, 그런 것을.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일단 명현만 선수가 체육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한적한 저기 땅바닥으로 어디 저기 노지에서 했는데, 그게 가장 큰 미스였어요. 왜냐면 뭐 서로 법적으로 뭐 아무 하자 없이 뭐 다쳐도 깽값을 물어주지 않는, 뭐 그렇게 뭐 서약서를 다 쓰고 사인을 하고 뭐 구급차까지 부르고 뭐 메디칼 뭐 체크까지 다 해서 뭐 완벽한 스파링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구급차를 부르고 뭐 의사를 불러놓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땅바닥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링 위에서 하는 스포츠니까 땅바닥에서 했을 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크게 다쳐서 만약에 맞아가지고 다운당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갖고 만약에 머리를 많이 다쳤다, 뇌를 다쳤다, 아니면 사람이 모르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철 씨 가족들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모든 걸 다 갖추고 뭐 장비도 갖추고 했다 하더라도 땅바닥에서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온전한 스파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과연 이것을 경기 스포츠 또는 스포츠의 하나인 스파링으로 과연 이것을 보겠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스파링으로 간주 안 하면 단순한 싸움이에요. 싸움해 갖고 맞아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하나의 사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현만 선수는 정말로 뭐랄까 좀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다행히 다치지 않고 아무 일 없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막 멋지게 보여서 이제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이제 10대 20대 아직 어린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 너 글러브 끼워 그래 한판 하자 이런 식으로 따라하고 흉내내서, 만약에 또 제2의 제3의 뭐 또한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미스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명현만 선수나 이런 그 스파링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 중에는 또 어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것을 모방하고 따라했을 때는 거기서 벌어지는 피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큰 실수구나. 이런 스파링 게임을 해서는 안 됐는데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현만 선수는 챔피언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챔피언이 일반인이 도발하고 막 댓글에다가 막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약 올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 데려다가 좁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챔피언이 그냥 챔피언 아니라 일반 선수들도 그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시가지에서 그 복싱 선수 있죠, 골로프킨. 그 사람이 가는데 골로프킨인지 몰랐나 봐요. 누가 시비를 거는데 진짜 팍 밀더라고요. 밀고 나중에는 미는 정도가 아니라 골로프킨이 팍 밀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후들르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위킹 더빙으로 이렇게 막 피하면서 나중에는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그 뭐 자기를 열받게 했다고 그래서 뭐 도발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막 글러브 끼워놓고 막 줘 팬다? 글쎄요, 이게 과연, 예. 저는 그 어떤 복싱 챔피언이든 뭐 격투기 챔피언이든 나는 처음 봅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보고 나면서도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제가 뭐 유튜버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동영상을 켜고 제가 이걸 찍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구나 싶은 생각이, 상당히 크게 들더라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영철 씨라는 사람도 그 도발을 한 이유가 유튜버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구독자 수도 늘리고, 조회수도 늘리고, 뭐 어떠한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명현만 선수도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래 버리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거기다 자꾸 대응을 하는 거를 봤을 때 그 명현만 선수도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슈가 되고 또 뭐 많이 그것도 몰리고 그러면 뭐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뭐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받아줬는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죠. 그 뭐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렇게까지 굳이 가지 않았어도 됐는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저는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지금 뭐 격투가도 아니고 저는 사실 그 전통무예 백제유술 무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영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간에 떠들썩하고 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목을 집중을 하나 싶어서 봤어요. 그래서 보다가 이렇게 느낀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걸 실은 글로 짧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뭐 글로 써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내용이 또 점점 길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영철 씨가 딱 맞고 다운당했을 때 저 사람 다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탔죠. 밭일도 하고 산에서 뭐 쑥도 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햇빛이 강해요. 강해서 얼굴이 막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새카맣게 탔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간혹
뭐 안부를 뭐 여쭤보는 분도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별탈 없이 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뭐 광고 아닌 광고. 여지껏 사실 저뿐 아니라 모든 무술 단체들이 코로나 시국에 온전한 교육 또 온전한 그러한 강습 같은 거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보고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잘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조금씩 완화가 되니까 7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까지 거의 두 달간이죠. 그 대전에서 백제유술 지도자 강습회를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제유술은 전에도 제가 뭐 글로도 쓰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SNS에도 많이 올렸지만 지금 현존하는 유술, 뭐 관절 기술 그거의 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백제유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어져 나가고 파생이 됐기 때문에 원형을 꼭 나는 뭐 다른 나는 뭐 합기도를 한다, 뭐 특공무술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파생된 원형을 기술을 좀 알아두면 본인에게도 좋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본인에게 큰 이익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백제유술 지도자 강습회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거기서 진짜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백제유술 지도자가 양성이 돼서 더 보급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분과 인연이 닿으면 저는 금상첨화죠.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무술계 무술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관장님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조금만 힘들면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게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기술에 대한 중점적인 그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으로 지도자 강습회를 열려고 하니까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하는 강습회는 힘들다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와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서 좀 같이 땀도 흘리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동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